반갑습니다. 박진환 팀장님. 저희가 이제 싸위성이 궁금해서 오늘 뵙자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의 기술들이 저희가 지상에서만 검증하고 우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물어볼 때가 많지 않다는 것. 실제 기술 구현도 했고 협력업체와 저희 회사에서 구성품들을 설계도 하고 제작도 직접 한 거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 좀 다가가야 되니까 훨씬 나은 스펙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한 2025년이나 26년쯤에는 아마 완성이 될 걸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 시스템에서 위성 체계 5팀장을 맡고 있고요. 초소형 위성 체계를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위성 쪽으로만 쭉 해오셨던 건가요? 아니면? 네, 저는 한 대학원 다닐 때도 이제 인공위성 시스템을 전공을 했고 21년째 이제 위성 사업에만 계속 몸담고 있습니다. 위성만 21년째. 오, 대단하시네요. 대단히 똑똑해야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아니요, 똑똑해보다는 열심히 하는 거죠. 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까? 네. 저희가 보니까 2년 전에도 하나 시스템의 초소형 싸 위성 인터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게 좀 발전이 됐나요? 지금은 실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모델을 지금 최종 조립하고 기능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성의 거의 다 조립은 끝났고 이제 발사체에서 분리가 되면 초기 스스로 안정화하는 자리 잡고 이렇게 스스로 하는. 이제 안정화해야 네네네. 되고 그다음에 지상 명령에 따라서 주어진 시나리오대로 위성이 동작이 되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지체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하고요. 이런 기능하고 성능을 지금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기능 최종 점검이 이번 달 말까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발사할 때하고 우주 궤도상에서 이제 동작의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우주 환경 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차근차근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네요. 외국의 주요 인재를 보니까 X밴드라는 그 대역을 쓰는 거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자세히 잘 볼 수 있느냐, 얼마만큼 이것들을 잘 해독해낼 수 있느냐, 기술적인 차이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X밴드 같은 경우에는 금속 표면을 많이 잘 반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방사를 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특화돼서 좀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속 표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무기나 이런 걸 잘 탐지낼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위성의 크기하고 원래 위성의 어떤 설계 목적에 맞게 이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중대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탐지하기 위한 거고요. 근데 다만 이런 거 이제 만드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한두 대밖에 못 만들고 한두 대 못 만들면 어떤 지표면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확인하려면은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작게 만들어서 여러 대를 띄워서 거의 실시간으로 지상을 이제 변화를 계속 연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상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위성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를 좀 설계를 달리하고 안테나 출력을 달리하면 고해상도도 가능은 합니다만 작고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트레이드오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물건을 빨리 탐지해내는 위성을 저희는 이제 개발 목표로 하고 있고요. 1m 해상도로 만드는 위성을 여러 대를 만들어서 띄우는 게 저희는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초소형이라고 하면 어떤 정도의 사이즈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위성은 100kg 언더로 지금 개발이 된 거고요. 향후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왕 만들 거 좀 더 안정적이고 성능을 높이다 보니까 다음에 만들려고 하는 모델들은 이제 100kg가 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100kg가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 무게,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그냥 길이가 안테나 길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안테나 길이가 해상도 때문에 한 2m 정도 제한이 되고요. 폭은 한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만 70cm에서 1m 사이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띄워서 지상을 자주 관측한다. 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궤도가 490km에서 한 600km 사이를 대부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0km를 정도로 궤도를 돈다고 했을 때는 90분 정도? 가 이제 한 바퀴 되고 하루에 한 15바퀴 정도를 이제 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돌게 되는 순간 지구도 자전하게 되니까 위치는 바뀌게 되고요. 한 위성으로는 계속 감시하기 힘들고 그래서 여러 대를 동원을 해서 최소한 30분, 1시간 이렇게 이제 상공을 진행하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마다의 변화를 받아낼 수 있을 정도를 목표로 좀 하고 계시다. 사가 레이더를 한쪽만 계속 바라보면 오랫동안 바라보면
아무래도 그 부분만 선명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넓은 지역을 빨리 실시간으로 다 빨리 스캔하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스트림맵이라는 모드를 이용해서 마치 스캐너처럼 쭉 긁는 형식으로 찍는 방식을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한 거고요. 그거를 1m 해상도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거고요. 보통 이제 아이사이나 다른 위성들은 이제 스판 모드로 한 5km, 5km 정도 되는 부분만 1m 하는 거고요. 저희는 5km에서부터 폭으로 쭉 연속적으로 한 1분 정도를 촬영할 수 있게 지금 이제 설계를 해놓은 거고요. 인공위성에서 60초간 연속으로 쭉 찍게 되면 거의 한 400km를 한꺼번에 이제 찍을 수가 있거든요. 방식이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아이스아이의 방식하고. 예, 그렇죠. 보통 쌀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모드별로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드를 바꿔서 할 수가 있군요. 우리 환경에 더 적합하게 이것들을 설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군요. 아이스아이 거 만약에 집중적으로 쭉 이렇게 보고 싶어라고 하는데 우리 기본 모드 그렇게 운영 안 되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싸위성 개발 시작한 지 한 4, 5년? 이렇게 쭉 되셨잖아요. 해오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가 있나요? 레이더 기술 자체는 저희 회사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제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작이나 기본적인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기본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우주에서 동작시켰을 때 괜찮냐 저희도 안 해봤기 때문에 우주에 가면 지상과는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주 방사선도 있고 공기가 없기 때문에 전자부품들이 잘 식지도 않아요. 열 관리가 이제 예, 열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면 전기는 배터리로만 가는데 우선 교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하나하나의 기술들이 저희가 지상에서만 검증하고 우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장 검증 시험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시험도 해야 되고요. 기능 검증 끝나면 위성체 레벨도 다시 들고 가서 다시 기능 시험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우주 환경 시험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려웠던 부분은 열 관리가 아무래도 싸위성은 단기간에 이제 레이더를 쏘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열이 이제 확 나게 되는데 위성체를 작게 하다 보니까 열을 식히기 위한 뭔가를 많이 붙일 수가 다른 없습니다. 냉각기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심우주는 차갑거든요. 라디에이션으로 이제 방일이 되게 되는데 안에 있는 열을 바깥까지 연결할 무게가 여유로우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무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적은 무게를 가지고 해결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렵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전체 위성의 동작 시간이 약간 제한되는 면도 좀 있습니다. 야, 이제 그런 어려움들 다 계산해 가면서 하시려면 참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런 기술도 이제 물어볼 때가 많지 않다는 것. 아무래도 감시정찰은 전략자산 중에 하나죠. 해외에 물어보면 당연히 잘 안 가르쳐주고요. 국내에서도 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있지만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 구현을 해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좀 또 다른 이제 영역으로 다가서거든요. 이론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레이더와 이제 흡사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가지고 있는 레이더 기술을 이제 기반이 있고요. 전자광학이나 적외선 카메라 탑 자체 우주 사업들이 있고요. 거기 우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이제 접목을 한 거죠. 기존의 지상의 레이더 기술과 전자광학 우주에 적용됐던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거의 다 이미 100% 국산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술 구현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제 기술 구현도 했고 협력업체와 저희 회사에서 구성품들을 설계도 하고 제작도 직접 한 거고요. 그 어려운 게 가능했던 이유는 회사에서 이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쌓아온 기술력이 좀 축적돼서 여기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A사나 저희가 만들고 있는 싸 위성이나 능동 배열 안테나 기술을 이제 기초로 하는 것이고요. 이건 원래 이제부터 저희가 철매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부터 10여 년 전부터 축적해놓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기존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A사 레이더와 싸 위성의 하드웨어적으로는 거의 이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거의 기술이 이제 많이 녹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것들을 싸에 맞게 제어하는 기술이나 영상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존에 축적돼 있던 다른 분야의 기술들을 접목해서 순수 100% 국산화 요거에 이제 가능하셨다는 얘기군요. 해외의 기술 수준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이제 봐야 될까요? 광학위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도 그렇고 한 20년 이상의 이제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그런 위성들은 이제 세계적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고요. 다만 싸위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정부 주관 사업이든 해외에서 탑재체가 지금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이미 ISI처럼 해외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분명히 좀 뒤져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올 연말쯤에 지금 하고 있는 초소형 싸위성 개발이 완료되고 다른 사업을 이용해서 지속 개선해 나간다면 한 3년, 4년 후에는 해외와 비슷한 동등의 어떤 기술적 수준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그렇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나요? 저희가 A사 개발하는 게 한 몇 년 안 걸렸잖아요. 다만 그거를 우주에 나갈 수 있게 응용해서 바꾸는 그런 시간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 자체의 기술 되게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설계하고 운영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초정 위성 체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발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외부의 힘을 좀 빌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외부 업체에 다만 지상국은 저희도 스스로 이제 하나 갖추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한 올 9월쯤이면 구축되고 지금 만들고 있는 위성하고는 서로 연결 잘 되는지도 어느 정도 검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 운영되는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도 이제 고 완성이 되면 내부적으로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장을 국내에서 경고하기 위해서 프라나 이런 주변 여건 같은 것도 많이 다져야 할 것 같은데 수입성이 있어야 이걸 계속 하게 되잖아요. 어떤 부분을 이제 더 한국에서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보통 굉장히 단위 소자 부품 레벨은 어쩔 수 없이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컴퓨터를 만들더라도 프로세서나 이런 거 다 수입을 하잖아요. 뭐 위성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적인 부품들은 아직 그것까지 개발하기에는 경제성은 분명히 없고요. 글로벌에 공급하는 업체의 부품을 사다 쓰는 거고요. 저희는 기능 수준에서 맞게 기능적인 단위로 구성하는 것부터는 저희 회사와 저희 협력업체들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아직은 대부분의 우주 사업이 정부 주도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업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거나 하기는 좀 어렵고요. 몇 년 후에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력이 되고 해외 진출을 좀 할 수 있는 때가 된다면 그때쯤이면은 저희 스스로도 생산과 뭐 이런 캐퍼를 갖출 거고요. 저희 협력업체들도 자연스럽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ISI라는 회사도 1, 2, 3, 4단계를 꾸준히 차곡차곡 밟아왔어요. 근데 이 회사는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린 민간 주도다. 나라에서 돈 주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우리는 좀 더 빨리 뉴스페이스 시대의 그런 흐름에 맞게 잘 할 수 있다. 뭐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업체도 다 정부만 이렇게 막 개발하기처럼 바라보고 이루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수주를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별도로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드는 위성보다 훨씬 좀 더 나은 스펙으로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 좀 다가가야 되니까 훨씬 나은 스펙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한 2025년이나 26년쯤에는 아마 완성이 될 걸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한 2, 3년밖에. 2, 3년 후에 다시 인터뷰 요청하시면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구개발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자꾸 이게 사업 제안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또 계속 반복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반도체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분명히 해외가 더 좋았지만 저희가 스스로 이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지금 이제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우주 사업도 언젠가는 저는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해외 의존적이보다는 스스로 기술을 갖춰서 나가야죠, 저희도. 우리나라도 한 2, 3년 후면 그것까지 좀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을 본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